네, 반갑습니다. 저는 매석스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한승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매트랩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같은 이제 유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매석스에 조인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여러 가지 세션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니까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할 주제는 좀 가볍게 다양한 시뮬레이션 가속 기법을 통한 이제 차세대 무선 통신 혁신, 뒤에 혁신은 조금 오버된 이제 제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가속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그 다들 매트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겠죠? 여기 오셨으니까. 매트랩은 어떻게 느린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 맞긴 한데 물론 이제 어떤 똑같은 알고리즘을 짤 때 그거를 C나 뭐 어셈블리로 극한의 최적화를 해서 짠다면 당연히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매트랩은 이제 지금 소개드릴 것처럼 여러 가지 가속 테크닉이나 병렬화 테크닉, 병렬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매트랩이 느리다 하면은 그 앞에서 막 반박을 합니다. 10분씩 막 설명하면서 안 느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 한번 보시죠.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지금 보시는 표는 시네벤치 R23이라고 이제 최근 인텔의 그 하이엔드 CPU에 대한 이제 그 벤치마크 스코어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지난 한 5, 6년간 이제 스코어가 싱글 스코어 기준으로는 한 2배도 안 올랐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막 386, 486 시절 20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때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어도 하드웨어만 한 2, 3년 기다리면 자동으로 내 코드가 2배, 3배 빨라졌어요. 그걸 이제 공짜 점심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당연히 최신 거 쓰면 무조건 좋죠. 하지만 하드웨어의 그 발전 속도가 옛날만큼 이제 그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멀티코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빨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코어가 하나씩 최적화된 것도 있지만 코어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멀티코어 시뮬레이션을 이제 추구하신다고 하면 좀 이제 코어 수가 많은 걸로 사용을 하시면은 약간 이제 세미 GPU 같은 느낌으로 병렬화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그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매트랩 버전에 따라서 AB 버전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되는 5G 툴박스에 NR 매시브 마이모의 그 다운링크 스루풋 계산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쉬핑 데모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제 속도 비교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르게 계산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매트랩의 자체의 최적화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예제 코드 자체를 계속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틀렉이 되는 부분을 계속 최적화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그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쉬핑 데모랑 일치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있는 이제 최신 버전을 쓰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최적화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걸 많이 쓰시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봐야겠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틱톡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구분의 첫 번째 틱을 쓰고 마지막에 톡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렸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틱톡 명령은 이제 스탑워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은 한 번만 이렇게 쓰고 톡은 연속해서 톡 이렇게 하면은 그 스탑워치처럼 계속해서 누적돼서 이제 시간이 측정이 됩니다. 요거는 좀 가끔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손이 많이 가죠. 정밀한 측정을 하기도 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함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할 때만 쓰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권유드리는 방법은 프로파일러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매트랩에는 이제 다양한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매트랩 최상단에 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게 안 보이시면은 정말 옛날 거 쓰시는 거예요. 자, 프로파일러 앱을 검색해서 이제 띄운 다음에 되게 쉽습니다. 스타트 프로파일링을 누르고 여러분의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제 스탑 프로파일링을 누르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여러분의 코드가 어떻게 이제 실행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컬럼은 각 함수들의 함수 호출 횟수고요. 두 번째 컬럼은 그 하위 함수를 포함한 이제 전체 소요 시간, 그 함수의 소요 시간인 거고, 세 번째 컬럼은 하위 함수를 제외한 자체 소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돌려보셔도 어디에서 내가 바틀렉이 걸리고 있거나 어느 함수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가를 아주 손쉽게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 IO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가 파일을 이제 입출력으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랩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 데이터 저장하는 변수가 그 확장자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mat 파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똑같은 매트릭스 사이즈 1000x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맷 파일로 저장했을 때 읽어드리는 속도랑 CSV 파일로 저장돼 있을 때 읽어드리는 속도를 비교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죠. 네. CSV는 그나마 간단한 파일 형식인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맷 파일로 만들어 놨다가 읽어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물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파일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스웍스에서는 다양한 이제 현업에서 쓰이는 다양한 파일 형식에 대한 임포트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뭐 이미지, 과학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XML, 제이슨까지 이제 모든 여러분이 쓰시는 파일 형식에 맞춘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맞는 그 함수를 찾아서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최적화된 실행 시간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대용량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메모리에 불러드릴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메모리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너무 많이 불러드리게 되면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저장소나 죄송합니다. 데이터 저장소나 톨형 배열 등을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트랩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링크를 이제 둘러보셔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요. 지금 요 링크는 이제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임포트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암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암달의 법칙은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 전체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병렬화를 할 수 있는 병렬화가 가능한 부분의 포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멀티코어로 할 수 있는 병렬화를 얻을 수 있는 실행 속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전체 프로세스 중에 병렬화가 가능한 포션이 50% 절반밖에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아무리 많은 프로세서를 동원한다고 해도 전체 실행 속도는 2배를 넘지 못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단순한 수학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95% 정도로 포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한 20배 정도까지는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암달의 저주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병렬화를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렬화 비율을 아까 프로파일러 앱 등으로 잘 측정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잘 측정을 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제 병렬화 한다든지 이런 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렬화 외에도 꼭 이것만 답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쓴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잘 가속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 오티마이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n제곱 대 n 로그 n에 대한 이제 비교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걸로 소팅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소팅 알고리즘을 아무런 알고리즘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처음부터 막 하게 되면은 전체 개수가 n개일 때 n 제곱번의 이제 계산 시간이 필요하죠. 시행 횟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 중에는 이제 퀵소트나 뭐 힙소트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된
소팅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n 로그 n의 이제 시행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n 모수가 커질수록 그 비율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도 잘 최적화를 하셔라라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공간 분할 알고리즘 같은 게 있죠.